자, 인베스트 TV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 이런 동영상을 내가 찍어도 되나 조금 망설이고 망설였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동영상으로 뭐 돈을 벌거나 뭐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거나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뭐랄까 이제 이런 의미에요. 그냥 망하지 말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전문가도 별거 없더라고요. 제 경험상 망하지 말자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은 조금 더 먼저 옛날에 찍을 걸 그랬어요. 왜냐면 근데 그 옛날에 찍지 않은 이유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왜 그냥 이런 걸 찍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찍기는 지금 찍지만 이거는 이제 제 블로그죠. 인베스트 블로그죠. 뭐 이 블로그 안 보면은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저는 여기 이걸 갖고 뭐 돈을 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 보면 여러분들 손해죠. 사실 여러분들 손해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는 달러로 조회를 한 거예요. 달러로 조회를 했을 때 나왔고, 마지막 탭이 하도 글이 많아서 저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머릿속에 이제는 기억은 있죠. 이 8번 탭 제일 마지막에 8번 탭으로 가보면 뭐 이 단어 중에 이제 달러라고 있는 거는 다 나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2020년 3월이죠. 3월 달에 뭐 외국인이 뭔가 팔았대요. 그래서 이제 난 달러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 12월 뭐 겨울이 오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건 달러를 번 거구나. 그죠? 이건 아니고. 저는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집값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 뭐냐면, 이때 집값 엄청 올라간 거 아시죠? 저희 집도 안 올라갔는데 10년 동안 오르지 않는 집이 이때 이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싱가포르에 있는 집이구나. 자, 그래서 아무튼 집값이 올랐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좀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저는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아무도 그냥 투덜거리만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거는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뭐냐면, 이러면 분명히 우리는 망하겠다, 그죠? 망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냐, 달러를 산 거죠. 달러를 산 거고, 2019년 12월도 뭐 있고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년 됐죠? 달러로 이렇게 한 건. 자, 쭉 한번 여기에서 뭐 쭉 있는데, 아마 여기 뭐 마지막 달러를 바꿨다 뭐 그런 얘기가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 43편이니까 2020년 9월이네요. 그죠? 위기계획, 그죠? 위험관리계획,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그래서 뭐 학원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했는데 취업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리고 박사과정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는 어떤 이제 경우의 수를 짜요. 이건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내가 이제 준비했던 거, 뭐 마스크를 산다거나 이런 거. 근데 요게 보면 달러 통작이 하나 있죠. 내 능력에서 최대한 달러를 확보했다. 하지만 지금 달러는 내려갔다. 물론 이것은 관계없다. 왜? 위험관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오는 미래의 위험을 내가 대비하겠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달러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실. 자, 쭉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옛날에 한번 찍었던 것 같아요. 위쪽에 보면 상위 20%는 더 부자가 되고 하위 20%는 더 가난해진다.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저도 오랜만에 쓴 거라서 유튜브로 한번 찍어둔 것 같은데 쭉 한번 가볼게요. 재택근무 뭐 쭉 있고, 여기 있네, 그죠? 봐보세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을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언제 글을 쓴 겁니까, 제가 지금?
2021년 이제 9월 달부터 글을 썼죠. 예, 이거는 해결 방법이 이것 때문에 달러를 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 이미 2021년 9월에 여기 써놨잖아요. 이거 대비해야 된다. 이거 달러 사야 된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달러를 모으고 있다. 그러면 이거 쓴 글이 2021년이니까 돈은 푸는 시점이 한 1년 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전부터 달러를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엄청 많아요. 제가 이거 엄청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비용 인플레이션, 내가 준비한 거 이게 바로 나오네요. 그죠? 2021년 이게 3월이네. 이게 날짜 순이 아니네요. 그죠? 3월 달에도 그리고 요거 2021년 4월 그러니까 내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해요. 괜히 사람들한테 뭔가 그 잘못된 뭔가를 줄까봐 이런 말을 못해요. 제가 사실은. 자, 그리고 뭐 마찬가지예요. 쭉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코로나 인생의 기회다. 달러로 환전을 간다. 그죠? 모두 달러로 바꾸었다. 그죠? 자, 집안이나 나라나 빚 많으면 다 망한다. 어차피 그게 온다 이거죠. 잠깐만 리뷰를 좀 하고 얘기를 드릴게요. IMF 올까 나는 걱정된다. 자, 1150원부터 달러를 매수해서 오늘까지 냈고 2000원 이상을 생각하고 산 것이다. 사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뭐 진짜 2000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사실은 제 강의 때도 사실은 했죠. 그리고 올해 9월 2021년이죠. 9월 달에 모든 돈을 환전했다. 그러니까 푼돈을 한 게 아니에요. 푼돈을 한 건 아닙니다. 절대 푼돈을 한 게 아니고, 왜냐면 인생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 어떻게 보면 위험 대응인데 이걸 뭐 푼돈을 한 게 아니라 그 집을 팔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집은 못 팔고,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팔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1196원. 뭐 이때까지만 해도 엄청 싼 거죠.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요 타이밍에 제가 아마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빅데이터 강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대구에 있는 집 다 팔아서 달러 사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꼭 무조건 해라. 그리고 요게 이제 마지막 환전 완료했다. 자, 계속 가보죠. 좀 앞쪽으로 당겨 볼까요? 이게 너무 많네. 그죠? 하나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자,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천장 열렸다 2022년 8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10월인가? 이게 이제 얘가 한번 올라가면 한 3개월 정도 올라가고 3개월 떨어지고 뭐 그래요. 근데 이때 올라갈 때 안 팔았어요. 이때 안 팔았어요. 1400 올라갈 때 그죠? 안 팔고 1500 안 팔고 그냥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 이제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1440원까지 찍었다가 1217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320원 정도 요 정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제 과거의 그 예를 보면 첫 번째 이 천장을 뚫고 내려올 때 무슨 일이 생긴 적은 없어요. 두 번째가 진짜였거든요. 지금이 두 번째예요. 지금이 두 번째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꺾어져 주면야 서로 걱정이 없죠. 저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모든 그 돈이 원하지 뭐 달러를 바꿨다고 해서 전 재산이 달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주면 걱정이 없는데, 두 번째는 이 첫 번째를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는 항상. 그래서 사실은 요걸 기다려서 이때 내려올 때 안 팔았어요. 이때 안 팔고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추가 안전했죠. 이게 아마 그 2022년 5월 6일인가 7일인가 그때, 원래 그때가 월요일인지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월요일날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월요일날은 은행을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간신히 가갖고 금요일날 늦게나마 추가 한전을 했고 지금 한 요정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는 얘기를 하려는 게 도대체 뭐냐, 그죠? 이게 이제 기둥 세웠다 이거죠. 이 라인 뚫고 넘어 올라갔다, 이제 기둥 세웠다. 자, 이거는 이제 지나간 과거고,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겁니다. 아까 집값 엄청 올라갔잖아요. 돈 풀면 집값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돈 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집도요, 실제로 돈풀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집을 팔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집이 좋아도. 지금 뭐 강남 아파트 안 팔리는 거 아시죠? 거의 안 팔려요. 안 팔리고. 그래서 이걸 갖고 제가 얘기할 거는, 집을 사자, 내 돈 없이. 이게 저의 목표예요. 집을 사자. 근데 내 돈은 없다. 근데 뭐 우리가 이런 목표를 잡는데, 나 30억짜리 사야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건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목표를 좀 제가 세웠어요.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면,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싼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뭐 달러를 바꿔도 한 10억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0억을 바꾸면야 뭐 좋지만 그럴 돈이 없잖아요. 그럴 돈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격 기준으로 그냥 아무거나, 이 동네를 이제 이 동네가 좋아서 잡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가격만 보고, 여긴가? 그죠? 여기 인도건. 저 이 동네 잘 모릅니다. 자, 여기 인도건. 그죠? 여기 인도건 이 동네에서 한 7억짜리 정도의 집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평촌역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 범계역도 있고, 근데 4단까지 한 30분이면 갈 겁니다. 4단까지 2호선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 동네가 제일 낫겠다, 이제 가격 대비. 근데 이렇게 뭐 이제 그리고 좀 새 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목표의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오피스텔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여기 나와 있으면 이제 요거를 그냥 잡은 거예요. 이 집은 전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요게 142가 아마 저걸 거예요. 그 30평대, 우리 33평, 124, 요게 아마 적을 겁니다. 이 124가 24평대, 그거예요. 방 3개. 그러니까 뭐 웬만한 가구가 뭐 살 수 있는 공간이죠. 실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방 3개가 이렇게 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실거래가 6억, 그죠? 6억이 제일 최저가네요. 근데 최고가가 7억 5천입니다. 그래서 이 7억 5천 때부터 본 거예요. 이때부터 이걸 사자. 근데 지금 매매가 지금 5억 5천인 거죠. 5억 5천이고, 그러면 7억 3천, 그래 7억 5천이라고 칠게요. 7억 5천으로 상한가를 치면 이게 얼마가 빠진 겁니까? 거의 2억이 빠진 거잖아요. 2억이. 자, 거의 2억이 빠진 거고, 층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13층이면, 그쵸? 뭐 1, 2층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22년도 9월 달에 이제 6억에 판 게 이제 최고로, 잘 판 거죠. 그 마지막 거래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이 더 빠졌어요. 그러면 7억 5천에서 5억 5천이 됐으니까 2억이 빠졌고, 실제 거래를 할 때 한 2천 정도 빼도 될 것 같아요. 후려쳐도 그냥 빠질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뭐 더 싼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쭉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 아파트로 잡은 거예요. 이 집으로. 왜? 가격 때문에. 너무 뭐 20억짜리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니까. 여기 보면 5억 천도 있네요. 근데 평형은 똑같은데 방수가 다르네. 그죠? 아까 그게 더 좋은 건가 봐요. 아까 그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고려 안 하고, 그냥 가격으로만 봅니다. 그냥 이런 것들. 왜? 진짜 살 게 아니니까. 진짜 이 집을 살 건 아니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전 이 집에. 자, 단지 내가 뭔가를 하는데 기준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실제로 매매하면은 1,000만 원 빼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5억이라는 거죠. 5억. 최고가가 7억 3천, 7억 2천이었나? 그냥 7억이라고 할게. 7억. 그래서 2억 빠진 상태인 거죠. 그러면 약 한 35%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이미 가격이 그냥 대충 30이라고 할게요. 30% 하락했단 말이죠. 최고가 대비. 그러면 이게 반토막이 나면 3억 5천이잖아요. 그죠? 반토막이 나면. 그러면 아직 더 빠져야 되는 거, 20% 더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고가가 7억 5천이고 인 집을 과연 3억 5천까지 해서 팔 거냐? 집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면 이 가격에 팔 거냐?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뭐가 안 좋아지고 이 가격이 되면 안 팔고 그냥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저라면 절대로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팔 것 같으면 이런 거죠. 내가 분양가를 4억의 분양을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1억 벌고 나오는 거. 그러면 뭐 이자랑 뭐 이런 거 따지면 거의 똔똔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요게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팔려면 딱 하나인 거야. 딱 하나인 거죠. 이 사람이 망하면 돼요.
이 집이 망하면 돼요. 예, 그래야지만 사람들은 마지막에 던져버리는 거지. 사실은 어느 누구도 최고가 7억인 거를 50%에서 3억 5천에 판다? 거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들잖아. 그럼 이게 지금 최저가 5억이라고 할게. 그냥 5억이 최저가 아니냐. 자,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3억 5천을 만드는 거는 2억을 내가 벌면 돼요. 노력 없이. 물론 근로소득으로 내가 2억을 벌면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거는 떨어진 게 아니죠. 그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2억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3억이 되죠. 그러면 한 65%? 65% 정도인가? 뭐 60%, 65% 정도 떨어진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2억은 어떻게 보냐? 그건 아주 간단해요. 그거는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을 이제 블로그에다가도 쓰다가 비슷한 말을 여러 번 쓸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그 이제 어제 제가 올려놨는데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잠실의 엘리트 아파트 21억, 최근 매매가가 21억, 판다는 게 21억에 판다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최고가가 27억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 상단에, 현재 여기쯤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가가 한 19억 정도래요. 그럼 27억에 월말 한 30% 정도 하락했다. 그러면 19억이면 직장인이 살 수 있냐? 어차피 못 산다. 근데 그러면 27억짜리 아파트를 15억, 14억, 12억, 10억으로 집주인이 이렇게 싸게 내놓을 거냐?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되려면 그 사람이 망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 혼자 망해서는 안 되고 그 주변이 다 망해야 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망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건 말이 안 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도 망할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10억이 된다라는 말은 사실상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지만 나는 70%에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본다. 그 중에 하나가 3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50% 떨어지면 15억. 그죠? 예, 근데 30억짜리가 50억 떨어졌을 때 15억이 되는 건 알겠는데 50% 떨어지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최대 한 30-40%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계산이 편하게 위해서 그냥 15억이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20%와 30%는 더 떨어진다라고 본다. 왜? 아파트 가격이 70% 이상 하락의 시나리오는 딱 하나가 정해져 있다 이거죠. 10억짜리 아파트가 40에서 50% 하락한다. 일단 요 대전제가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대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30% 이상 하락한 아파트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0%까지는 아니어도 30% 40%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계산하기 쉽기 위해서 10억짜리가 50% 하락하면 5억이 된다 이거죠. 근데 70%면 거기에서 2억이 더 떨어져야 돼요. 그죠? 2억이.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 6억으로 만드는 거는 이거는 좀 우리가 기다리면 30% 이상 하락할 거고 2억, 3억을 더 만들어야 된다. 그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달러 기준으로 집값을 바라보면 그때는 얘기가 다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미 하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1년 전에 대충해서 1100원일 때, 그죠? 1100원일 때 환율이 지금 1500원이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오늘이 1320원인가? 그 정도 돼요. 1500원을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1100원일 때 10만 불이면 1억 1000이 됩니다. 1500원일 때 10만 불이면 1억 5천이 돼요. 즉, 이 사람은 4천만 원의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원화 기준으로 해보면. 자, 그러면 1500원이 된다면 10만 불당 4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거다. 한국의 아파트들은, 한국의 재산, 원화는. 자,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얼마나 살 수 있냐? 이제 대충 계산한 거예요. 90만 불 정도면 한 10억 정도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1500원이 되면 70만 불이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20만 불이 싸지게 되는 거죠. 달러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20만 불이 싸지면 당연히 이 20만 불을 1500원 환율로 기준하면 이 돈이 얼마가 된다? 3억이 된다 이거야. 3억이. 이 돈 자체가. 바로 이게 70%를 무너뜨린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억이 되는 거고,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3, 4억이 떨어지고, 이거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냥 다 같이 떨어지는 거, 그죠? 떨어지고 환율이 1500원 정도만 가져도 얘는 어떻게 돼요?
4억이면 살 수 있다. 물론 내가 이제 3억이라는 돈을 번 거지. 근데 물론 그거는 내가 달러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10억이라는 달러를 갖고 10만 불을 갖고 있어야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쵸? 돈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걸 이미 2년 전에, 이 글은 한 2년 전에 써놨어요.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어제 다시 한번 쓴 거고, 몇 년 전부터 써놨어, 이거.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래야지만 이게 1,500원이 되면, 이제 이 인플레이션도 잡힌다 이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그러면, 이 시나리오면 지금 저는 이제 뭐 10억 정도 그렇게는 없고, 그죠? 그렇게 있으면 땡큐죠. 자, 그러면, 자, 오늘 환율이 1320원 혹은 19원 뭐 요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대충 계산해서 아마 제가 달러로 번 수익 금액이 한 6,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요 환율 기준으로. 그러면 500 끊고 6,000이라고 해 볼게요. 요것도 끊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4억 4천이 된 거죠. 4억 4천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미 4억 4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게 요렇게 이제 그대로 올라가면 요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요거는 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가 7억 3천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까 7억 3천인가? 뭐 그 정도 됐죠. 7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내린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걸 또 내리라고요, 이 사람한테?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지금 내 입장에서는 현재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4천이면 산다 이거죠. 그럼 이게 분양가가 얼마냐?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3억대 후반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지금 이거 자체가 만약에 1,500원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 정확한 건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1억 3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억 3천 정도는 제가 버는 수익이. 그러면 5억이니까 그냥 5억으로 대충 계산한 거죠. 그럼 4억에 3억 7천. 그럼 3억 7천이면 이제는 완전히 그 계획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물론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집을 살 건 아니에요. 이 집을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는데 이런 거는 분명했어요. 이건 2년 전부터 알았어요. 절대로 우리나라 집은 70% 이상 하락할 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누구도 이렇게 팔 수는 없어요. 원할 기준으로. 그죠? 10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팔 수는 없다. 목숨 걸고 지키죠. 이게 사람이. 그죠? 목숨 걸고 지킵니다. 이건 집주인이. 저도 집주인이지만 이거는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70%가 되냐? 그 사람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착각을 해야지만 3억에 팔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제는 양보를 해서 10억짜리를 3억 떨어져서 7억에 팔고 있는 거야. 7억에. 그러면 30% 날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되죠. 왜? 지금도 되니까. 지금도 많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나머지 3억은 화폐 가치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4억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뭐 70% 60%가 얘기가 나오는 거지 단순히 가격으로 70%는 없다. 그래서 이 글을 이미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준 것처럼 2년 전부터 2년도 넘었죠. 2년 전부터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써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생각한 이유, 저걸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풀기 하면 망하는 거야. 왜냐면 제가 그 코로나 때 그 나라에서 받은 돈이 얼마냐면 2천만 원 정도 돼요. 제가 현금으로 내 계좌에 꽂히는 게. 그래서 그거 하고 그냥 망할 줄 알았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하는 짓거리 보고. 자, 그러면 그게 이거죠. 딴 거 다 필요 없더라. 그냥 금리만 봐라. 금리만 보면 모든 답이 다 나온다 이거예요. 모든 답이. 자, 물론 제가 뭐 이쪽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뭐 내 말을 믿거나 말거나 뭐 그거야 이제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일단은 최소한 저는 이거를 한 이유는 원래 처음에 한 거는 저거였어요. 집을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어요. 위험에. 왜?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 물건의 가치가 만약에 저희 집이 있다고 쳐요. 내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지가 올라가, 또 어느 순간 지가 내려가. 왜 내 물건을 가지고 주변에서 올렸다 내렸다 지네 멋대로 하냐 이거죠. 나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만약에 저는 10억짜리 집 없습니다. 이 집이 10억이라고 할게,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10억짜리 집이면, 내가 재산이 내가 10억 정도 있잖아.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내가 10억 정도 있잖아. 그래서 나도 좀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7억이 되네.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혼자 상상한 거잖아요. 왜 내 거를 내 맘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주변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바뀌냐 이거죠, 내가.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면 사람들 다 죽이는 거다.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뭐나 올라갔다 내려가면 이때 파는 사람 거의 없다. 이거는 뭐 신의 기술인 거고요. 대부분 끝까지 버티다가 이때 팔아요, 대부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내는 올라가지 못하는, 안 올라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안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제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걸 한 거고, 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만 하세요. 그럼 뭐 지금 하는 게 맞냐, 지금 해도 되냐, 모르죠, 그거야. 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요. 근데 저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요즘 들어서 원래는 시나리오는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거였어요. 그러면 요때 올라갔죠. 이건 이루어졌어요. 지금 요쯤에 있어요. 1320원이라는 게. 그러면 이때 올라가면 이때는 못 팔아도 한 요 정도에는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요번 타이밍에는 정리할 거예요, 제가. 팔아야 될 거예요. 팔 거예요. 근데 걱정하는 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까봐. 이게 조금 걱정스러워요. 기존에 없었던, 이게 유지될까봐요. 그러다 물론 이제는 어느 순간 좀 내려오긴 하겠지만 그 내려오는 정도가 이렇게 될까봐. 그럼 이건 팔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팔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죠. 뭐 근데 미래는 누구도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금리의 방향만 보면 된다. 근데 이제 여기만 한마디 할게요. 요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금리의 방향만 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다 이렇게 유지하겠죠. 이제 올해부터는 유지하겠죠. 올해 하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올렸어요. 요쯤 올라가 있죠. 지금 차이가 나니까. 근데 요게 내리기다 하더라도 요 정도밖에 안 내릴 거지 예전에 여기로 가는 일은 없다.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요 정도 올렸는데, 그럼 우리는 요 비율만큼 요렇게 내릴 수 있나? 절대 안 그래요.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금리는 안 내려올 수 있어요. 이거는 왜 내리면 부실이 더 생기거든요. 지금 내리면.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전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뭐 기준금리 뭐 1% 되고 이런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는 뭐 지나가 봐야지 알겠지만 미래야. 자, 아무튼 그렇고 이걸 갖고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좀 방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방어를.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